전세 시장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세가율 60% 돌파하면 이제 좀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개별 단지를 놓고 전세가율이 60%를 넘나 안 넘나를 체크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임대차법 때문에 한번 전세금이 왜곡됐기 때문에 언제 전세금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막 혼재된 가격이 막 찍힐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건 어떻게 좀 그 기준을 잡고 가야 됩니까? 사실은 서울이 전체적인 전세가율이 60%를 넘게 되면 서울도 이제 한강 이남과 이북이 적정 전세가율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 때문에 서울의 전체적인 평균 전세가율이 60% 넘어갈 때면 안심이 되지만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전세가율이 60% 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전세가율을 떨어뜨릴 만한 이벤트, 가령 대규모 공급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급 전망까지 좀 눈여겨보시고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 4년에 입주 물량이 수도권 기준으로 많기 때문에 23, 4년 내에 입주 물량이 전세가율 60% 돌파한다. 또는 25년에 3기 신도 입주 전에 전세가율 60% 돌파한다라고 해도 그 뒤에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인데 이 임대차법 이후에 통과된 고점을 찍은 전세금이 있고요. 네. 그 전에 거래된 전세금이 있다면 앞으로 나올 전세금은 그 전 전세금 가격에 근접하게 될까요? 원래는 저는 이제 그 중간 정도 네, 수렴할이라고 봤는데 최근에 그 금리 급등이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그 시장의 흐름을 좀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전 가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상황 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강남 입주가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촉발되는 역전세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를 통해서 또 한번 매매시장 급락장이 올 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좀 전에 제가 좀 먼저 드린 꼴이 그렇죠. 됐는데 그러니까 갭 투자 비율이 21년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17년부터 20년까지는 25%로 안정되어 있던 이유는 실수요의 힘이 더 강했다는 것인데 21년에 갭 투자 비율이 40%까지 올라섰다는 건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이제 실수요가 따라가기 힘든 수준까지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마침 20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오버슈팅된 부분까지 있어서 그걸 힘입어서 갭 투자가 붙은 겁니다. 21년 말 또는 22년에 집값은 집값 오버슈팅뿐만이 아니라 전세가 오버슈팅까지 이중 오버슈팅을 등에 업고 좀 많이 버블이 커져 있던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금리 급등으로 꺼지면서 이제 급락의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21년에 높은 갭 투자 비율이 이제 23년에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 이제 그 부분이 역전세 현상이 좀 강화되는 그런 하방 압력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남 입주가 많다는 건 역전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강남이라면 이제 가장 이제 주택시장에서 가격 기준으로 가장 높은 윗선에 있는데 네. 그 윗선이 그 밑에 선보다 그 윗선이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그 효과가 줄줄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21년의 전세보다 더 밑으로 하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20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전세가 자체도 오버슈팅 됐다, 펀더멘탈보다 오버슈팅 됐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그런 입주 물량 자체가 좀 전세가를 추가적으로 끌어내릴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그 잠실 엘리트 입주할 때는 전세금이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 게 사실 그때는 2008년 7, 8, 9월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가 연달아 입주를 3개월에 거쳐서 입주를 하면서 그때 합쳐서 17,000세대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2023년 원래 8월에 올해 8월에 이제 둔촌 주공과 반포 레미안 원밸리가 같이 입주하는 그때 합치면 이제 그것도 이제 15,000세대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잠실은 17,000세대가 3개월에 걸쳐서 입주를 시작했지만 2023년 8월에 원래는 15,000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해서 잠실 그 2008년 잠실에 더 이상 가는 파괴력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둔촌 주공이 예상치 못한 이슈로 지연이 되면서 잠실 수준의 그 폭락은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많고 또 미뤄진 내년에는 둔촌 주공이 또 입주하면서 계속 물량 좀 많은 이런 건 좀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있지만 또 2023년 11월에 이제 개포 주공 1단지가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로 이제 입주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둔촌 주공이 얼마나 그 공기를 땡길 수 있는지 그건 이제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입주 물량이 좀 강남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세가가 좀 상승 전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또 부동산 파트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만나던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2006년 뭐 그때 봤던 그 고점은 우리 사는 동안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당연시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토시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또 인구가 또 상처음으로 줄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 한국 부동산은 뭐 일본처럼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써주셨어요. 어떤 얘기였습니까? 주택 수요의 대표적인 바로미터는 이제 인구가 아니라 가구 수거든요. 가구 수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특히 아파트의 주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2인 이상 가구도 일단은 통계청의 추산으로는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인 가구도 과거와 달리 자가 보유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택 수요가 총체적인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다만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도쿄와 타 지역 간의 집값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면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핵심지일수록 이제 인프라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건이 되면 핵심지로 가는 상황이 일본의 상황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우리나라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고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그럴수록 이제 비핵심지에서 핵심지로 가는 문제는 점차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주로 늘게 되면은 소형 평형만 올라가고 대형은 떨어지는 뭐 이런 건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대형 평수가 아무래도 좀 약세로 더 상대적으로 더 약세가 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구당 그 평수라고 할까요? 그 보유 면적 수가 그 부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형 평수가 그렇게 크게 몰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의 공급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이 뭐 특히 많이 빠지거나 그런 일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큰 집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고 네. 또 대형에 대한 공급도 줄어서 사람들이 1인 2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그리고 대형이 확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네. 과거에 그 2008년 이후에 서울 수도권 집값은 이렇게 약보합이었는데 당시 지방 곳곳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올해 MB 정부랑 조금 여러 가지 닮은 게 많은데 이런 가능성이 재현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 수도권이 떨어질 때 지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그 직전 상승장에서 즉 1999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이 급등했을 동안 지방은 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고평가되어 있고 이제 지방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일례로 수도권이 이제 정점에 달했던 2008~9년에 전세가율이 40%가 안 됐었습니다. 서울이. 근데 지방광역시는 거의 70%대였거든요. 그만큼 지방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도권, 서울 및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이 먼저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지방광역시는 올랐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번 상승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같이 고평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락도 같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펼쳐진 상승장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하면 더 핵심지에 가까우니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이 인구 감소가 시작된 와중에 수도권 인구는 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외부 단체에서 뭐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또 예시 중에 하나가 그 프로야구 팀이 10개 구단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특히 야구 팬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팀들의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 5개 구단이 이제 가을 야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개 구단 중에 그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5개 구단 내에서 수도권 구단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그 잘하는 팀이 많네요. 두산, LG, 키움, 네, KT, SSG까지 그렇게 되면서 지금 최근 몇 년간은 심지어
가을 야구 5개 구단 중에 거의 4개 구단 이상이 수도권 구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야구 유망주들마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전국 드래프트 제도가 다시 실행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든 인프라, 모든 인재들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상승장 때는 좀 이런 인구 감소의 그런 영향까지 더해져서 수도권의 집중 현상,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오르는 현상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들으신 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드리고자 좀 자세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내년에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신다면 좀 어떤 구체적인 처방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집이면 사라 뭐랄지 좀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좀 찝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찾아보면 쉽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매 분기 마지막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이제 그 각 2004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쭉 뽑아 보셔갖고 이게 평균을 내보시면 되는데 중장기 평균을 내고 중장기 평균과 저점 사이에 이제 그 지수가 들어온다면 좀 상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뭐 최소한 배꼽 밑이나 또한 허벅지 근처에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값의 저평가 고평가 여부는 이 부분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60% 넘어가면 이제 다시 전세가 60% 되면 약간 갭 투자 수요도 살아나고 실수요도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40%만 더 하면 집을 살 수 있네? 집을 사야겠다. 이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게 바로 60%이라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60%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여부 그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올해 강남권 청약이 또 유독 많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관건이긴 한데 청약이 흥행할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 별로 흥행하지 못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게 사실은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냐에 따라 사실은 워낙 달라지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화가 돼서 이 앞으로 나오는 그 분양가가 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뭐 신이 아닌 이상 지금 가격에서 하락장이 계속된다고 해서 얼마나 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가격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락은 3기 신도시 입주 때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양가를 보시고 현재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보시고 차이가 많지 않다면 좀 청약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가가 매력적이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뭐 가령 들면 30% 이상 싸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